팀워크를 통한 시너지 사례가 스포츠 이외에 일반 회사, 이런 조직에는 없을까요? 물론 많이 있겠으나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의 성공 신화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2002년까지 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위기에 애플이 생존을 넘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팟, 아이튠스, 애플 스토어,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985년부터 97년, 약 12년 동안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나 있으면서 사라졌던 위험 감수에 대한 도전적 기업 문화가 잡스가 복귀하면서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경영 상태가 좋을 때는 좋은 인재를 언제든지 확보할 수가 있죠. 문제는 경영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애플은요, 경영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정말 좋은 기업 문화를 통해서 인재들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인재들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혁신 제품과 서비스, 위험 감수 문화, 탁월한 인재 등 이 세 가지가 아마 애플의 중요한 성공 요인.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필요 조건입니다. 더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애플에는 충성도 높고 잘 구축된 많은 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팀 내에 정말 최고의 팀워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스티브 잡스를 애플을 살리고 성장시킨 최고의 영웅 등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잡스에게는 다양한 팀에 소속된 수만 명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단단한 팀워크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 또한 자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스티브 잡스와 직접적인 팀워크로 시너지를 창출했던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현 애플의 CEO인 팀 쿡입니다. 팀 쿡은 스티브 잡스와 여러모로 많이 달랐다고 하죠. 팀 쿡은 항상 매사에 절제하는 성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잡스가 전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최선을 다해 그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만일 애플에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2명 이상 존재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지금의 애플이 있었을까요? 마치 바르셀로나 축구팀에 메시가 2명인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물론 2017년 팀 쿡은 잡스에 이어 애플의 CEO 자리에 오릅니다. 고독한 영웅 혹은 천재로 각광받는 기업가 중 스티브 잡스처럼 최고의 파트너십 혹은 팀워크로 시너지를 창출한 사례는 또 없을까요? 네, 의외로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죠? 여러분 그에게는 세릴 샌드버그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게는 공동 창업자 폴 앨런과 전 CEO 스티브 발머, 요즘 핫한 기업인 알리바바를 일으킨 그 회장 마윈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알리바바 전 부회장 류자오 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고독한 영웅 혹은 외로운 천재로 생각했을까요?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잡스는 생전에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 그룹, 전설적인 그룹이죠, 여러분. 비틀즈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잡스 역시 팀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실천하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틀즈 멤버 4명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폴 맥카트니, 존 레넌,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자, 그렇다면 이 비틀즈의 팀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 물론 서로의 강점을 믹스하여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존 레논의 성격은 다소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폴 맥카트니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스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팀은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비틀즈는
대중의 인기를 누리기까지 함부르크나 리버풀 등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환상의 팀워크를 다진 그런 팀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조직이나 팀도 그렇지 않을까요? 팀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간 투자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겠죠. 세 번째, 비틀즈는 어느 한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리드 보컬 위주로 움직이는 다른 록밴드와 달리 비틀즈는 공연할 때 드러머 링고 스타를 무대 중앙에 배치하고 신규 앨범 제작 시 팀원들을 위한 음악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링고 스타를 위한 음악 제작도 했으며, 여러분 헤이 주드라는 곡을 아시죠? 아버지가 재혼 후 자칫 방황할 수 있는 존 레논의 아들을 위해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다는 그런 일화도 알려져 있습니다. 팀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한 비틀즈의 팀워크가 돋보이는 또 다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왠지 오늘 제가 음악 평론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스티브 잡스가 롤모델로 여겼던 비틀즈의 그 팀워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 강의를 통해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비틀즈 멤버 4명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틀즈라는 그 최고의 팀, 그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히트곡 한두 곡쯤은 흥얼거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이즈드와 레디비를 좋아합니다. 이 강의가 종료되면 비틀즈의 노래 한 곡을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피로도 푸시고 그들의 음악에 담긴 하모니와 팀워크를 느끼며 여러분이 속한 팀에 한번 적용했으면 합니다. 조직은 탕월한 천재 혹은 인재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보다 팀원 모두가 그들의 장점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팀워크 발휘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울러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개인이 아닌 팀워크로 탁월한 시너지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1 더하기 1이 최소한 2보다 크고 3, 4, 5 이상이 되려면 팀워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결국 왜 팀워크인가라는 그 질문의 첫 번째 답변은 팀워크는 바로 시너지 창출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